저희의 그 사랑은 정말 손 한 번 못 잡은 플라토닉한 사랑이었어요. 정신적인 사랑. 처음에는 정말 멋있게 잘 가라. 나는 간다.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 딱 듣자마자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딤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에서 21년간 살다가 대한민국 오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인천으로 시집온 평양댁 한수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남편은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건설회사 직원으로 파견을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2012년에 나왔는데 이분은 2013년에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정말 연고가 하나도 없는 그 나라에 대해서 뭘 좀 알아보려고 네이버 초록창에다가 캄보디아라고 쳤대요. 그랬더니 바로 연관 검색어로 캄보디아 평양냉면관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딱 뜨더래요. 거기에 벌써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북한 식당이라고? 야 근데 이게 내가 뭐 여기 갈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신기하게 오자마자 바로 저희 식당을 오게 됐죠. 왜냐면 마중 나온 일행분이 거기에 사시는 교민 가이드셨는데 그 교민 가이드 분들은 저희 식당을 안 고쳐간 사람이었거든요. 무조건 저희 식당에 오세요. 왜냐면 첫째로 말이 통하고 둘째로 한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셋째로 밤늦게 하는 식당이에요. 밤늦게까지 하는 식당이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엄청 늦은 시간에 내려도 저희 식당만은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된 게 저희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첫 만남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악연으로 만난 것 같아요. 선배 때문에 만난 케이스였는데 제가 그때 완전 신참이었거든요. 근데 북한 식당에 딱 가면 군 체계 같은 상하관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특히 제가 나갔던 식당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거기에 텃세를 잡고 있었던 식당이라 그 언니들의 그 텃세 있잖아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갔다 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균열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신참 때 막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자존감 바닥치고 할 때인데 그때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이제 굉장히 악연으로 만나가지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걸어왔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선배가 가버리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미운정 고운정 다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랑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여쭤만 말씀드린다면 선배가 이 사람이랑 저를 이제 이어놓고 간 약간 오작교 역할을 하고 자기는 이제 열심히 선배가 좋아했던 남자거든요. 선배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이 사람한테 열과 성을 다하고 갔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을 이제 저한테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저 사람 좀 잘 덜 봐줘라 이렇게. 근데 잘 덜 봐줘라는 사람이 이제 영원히 잘 덜 봐주게 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선배가 가고 이 사람이 저한테 직진으로 프로포즈를 해와가지고 우리 100일만 사귀어보지 않을래가 처음에 저한테 했던 얘기였어요. 근데 그 100일만 사귀어보지 않을래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북한 여자랑 남한 남자잖아요. 아무리 남녀간이라도 체제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술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손님과 이제 봉사원의 관계라 컴플레인 걸릴 일은 없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정말 흔쾌히 오케이를 했는데 그게 사랑의 서막이었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딱 돌아보니까 제가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를 넘어쳐서 부모님이랑 이 남자를 올려놓고 마지막에는 저울질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랑 비교할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그만하자라고 했었죠. 그때가 이제 제가 캄보디아 생활을 한 지 4년 정도 됐었을 때예요. 완전 고참에 왕고참이었고 제 밑으로 다 신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활은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 여유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내 첫 번째 기회는 알고도 놓친 걸로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이제 이별을 고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래 내가 너를 강요는 할 수 없지라고 하고선
그날 그냥 그 식당을 나갔어요. 저희의 그 사랑은 정말 손 한 번 못 잡은 플라토닉한 사랑이었어요. 정신적인 사랑. 그래서 그냥 버티면 괜찮겠다 싶어서 버텨봤거든요. 근데 진짜 안 오시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왜냐면 370일을 오셨던 분이거든요. 365일 중에. 근데 정말 안 오니까 처음에 이제 괜찮아 이러다가 한 일주일째 되니까 완전 사람이 약간게 돌겠더라고요. 상사병이라고 혹시 피디님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게 씻은 듯이 낫는데요. 근데 이때까지 나한테 그 부어줬던 그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확 없어지니까 정신이 완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어다녔던 것 같아요. 밥 한 알도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못 넘겨가지고 그때 몸무게가 41kg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제 무슨 병 걸렸다 싶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북한으로 가는 날짜가 확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굉장히 괘씸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는데 네가 먼저 찾아올 때까지 나는 너한테 절대 연락을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북한 갈 날이 갑자기 앞당겨지니까 덜컥 겁이 나서 결국에는 북한에선 북한 식당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손님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손님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 사람 전화번호는 제가 너무 세뇌를 당해서 알고 있었어요. 했더니 한국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멋있게 잘 가라. 나는 간다.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 딱 듣자마자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날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정문으로 딱 들어오는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저 사람 손을 먼저 좀 잡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때 나 오빠 따라 갈래요 라고 진짜 결심을 하고 막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지고 한 달 만에 저희 남편이 저를 이제 탈출시키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러브스토리가 체제와 이념 분단의 장벽을 넘어선 사랑이 된 거죠. 북한 식당에서 원래 납치를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방안이. 왜 납치를 하려고 했냐면 제 발로 걸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제 발로 걸어 나가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해를 입으시니까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내 발로 못 걸어 나가겠으니까 납치를 해보시든가 라고 하니까 정말 납치범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도 납치범 하면 그냥 내놓고 이렇게 뭔가 이게 뒤집어 쓰고 뭔가 납치범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청바지에 파란 셔츠를 입고 들어왔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한 3명인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납치범들이 더 당황한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입고 똑같이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1차 납치 실패. 두 번째 B 플랜이 그럼 네가 나와야 된다. 바깥으로 나와야 돼. 이게 외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선물을 준비하라고 내보내요. 근데 혼자 내보내진 않고 조장이나 동행하에 내보내는데 그거를 따돌려야 되거든요. 뭐 옆에 사람을 따돌려야 되는데 그 따돌리는 방법이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5m만 떨어지라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평양 가기 3일 전에 제가 진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때 외출을 너무 안 시켜줘가지고 마지막에 저희 남편이 윗사람한테 돈을 찔러줘요. 제가 나갈 때 뭐라도 사주라고 해가지고 이 돈 때문에 제가 이제 외출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그날 이제 저를 납치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조장이랑 같이 나갔었는데 조장이랑 어떻게 물건을 사다 보니까 5m가 벌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같이 이제 저력했던 분들이 저를 손을 잡고 그 조장을 따돌리고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제 남편 차까지 저를 이제 인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남편 차를 타고 바로 국경으로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바로 오는. 그러니까 탈북을 누가 시켜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쉽게 탈북하도록 그 캄보디아까지 내보내준 김정은이 제일 고맙죠. 제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세운 가훈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 딸내미는 23살까지 연애를 못한다.
근데 그건 있었어요. 쫓아오는 남자 썸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좋아한다고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여자가 나 너무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북한은 이제 연애를 연애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연애가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애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연애가 되게 안 좋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굉장히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연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졸이느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안 하고 싶다가 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대한민국 말로 말하면 대시오는 남자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한 번도 받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21살에 북한을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연애, 내가 마음에 있었던 남자한테 고백을 해서 서로 데이트 그런 걸 전혀 없이 나온 거죠. 그냥 나왔는데 21살에 다른 나라에 나와서 대한민국 남자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뿅 하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일반적인 남자들을 보다가 너무 매너를 장착하고 여자들을 배려해준 남자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려면 이런 사람들이랑 해야 되는구나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 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만약에 제가 많이 연애를 해보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봤으면 차라리 탈북을 하는데 조금 많이 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하도 이런 거를 못 해보다가 억누르다가 나와서 대한민국 남자랑 연애를 탁 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여기에 올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폭발적인 반응으로 아마 거기에 힘을 얻어서 아마 탈북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그 동네 손가락질은 바뀌었죠. 동네 어르신들의 쟤는 뭔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유교적인 그런 간습으로 보시는 경향들이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 여성분들이 좀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고 아예 안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처럼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해외물 먹고 온 친구들은 눈이 여기가 붙었거든요. 안 보이죠. 그게 이제 왜냐면 이 북한이란 이 우물 안에 이 세계보다 그 밖의 세계를 알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동화되지가 않겠죠. 나 혼자 살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돼, 뭐 이런 게 이제 지배를 하는 여성들이 있죠. 네. 아니 우리 그때는 이제 북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의 제가 저를 이제 빙의를 해보면 우리 장군님이니까, 우리 지도자니까, 그래도 우리 얼굴이니까, 내가 모시는 신이니까 저 정도 될 수 있지, 얘겠지. 그래서 어릴 때는 진짜 그 동심 세계에서는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어디 신화에 나오는 무슨 알에서 까나온 무슨 박혁거세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릴 땐 우리 장군님은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고 똥도 안 싸고 응가도 안 하고 시야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은 약간 인간적인 지도자를 조금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 때는 완전 신이었거든요. 이제 목소리도 한 번도 이제 공개를 안 했었고, 김정일이 운둔의 지도자 이런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우리 장군님께서 뭘 어디서 하고 이제 손짓 몸짓 하나 해도 저건 신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세뇌가 됐었다면, 왜냐면 그게 이제 먹히지 않는 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70년 동안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안 믿어요, 북한 주민들도. 저희 같은 세대도 너무 먹고 어렵고 힘들게 자란 세대인데 아직도 허리띠 왜 조이냐고 물어보면 미국 놈들 때문에 조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전술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서 약간 내가 인민들한테 더 좀 다가가는 인민의 지도자의 뭔가 그런 면모를 보이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인간적으로 눈물도 흘려보고 이제 여러 가지 제스처를 많이 보이는데 안 먹힌다는 게 지금 팩트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게 전문 용어인데 똥줄 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김주애도 아마 그래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나. 나한테도 자식이 있고 나한테도 부인이 있다. 나도 인간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